중요한 건 커피 맛이 아니에요. 외곽에 있는 카페들이 잘 되는 이유는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메뉴가 맛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수많은 카페들을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성공하는 카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매장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하는 일 때문에 1년에도 정말 많은 수의 매장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잘 되는 카페들 혹은 안 되는 카페들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되는 카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들어가자마자 이 매장이 뭘 말하는지가 명확했던 매장들이었어요. 이런 카페들은 메뉴판부터 복장,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이나 의자, 책상, 그리고 조명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또 일정해요. 자, 예를 들면 근린공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김포에 위치한 카페인데 이 카페는 카페로 피크닉 갈래?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면 마치 숲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고객 경험을 선사해요. 카페 안에 방향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커피의 아주 신선한 향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금기시 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 카페는 숲속에 있는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숲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들을 풍기는 방향제를 사용하고요. 스피커를 사용해서 새소리나 곤충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의자나 책상, 직원의 복장과 향기, 그리고 소리까지 일관되게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있죠. 이런 건 너무 대형 카페고 자본력이 많이 있는 곳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광명에 소아고택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사시던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예요. 물론 커피도 맛있지만 그 안에 있는 메뉴 구성이 한옥을 재사용했다는 그런 정체성을 살려서 디저트 메뉴들도 최대한 한국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장 안을 둘러보니까 매장 안에 음악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이 꺼졌나 생각이 돼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한옥에서 대화할 때 느낄 수 있는 한옥의 고유의 소리들을 해칠까봐 안 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만의 정체성, 그리고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고객들한테 설명해 놓은 문구들이 카페 곳곳에 있고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메뉴,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서비스, 복장을 통해서 일관되게 꾸준하게 전달하는 카페들은 마케팅 포인트도 더 잡기 쉽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반대로 더 빠른 부분이 있어요. 정말 건방지다. 어떻게 이거 하나만 보고 카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별할 수 있냐. 내가 간 카페들은 통일성이 없지만 장사가 잘 된다. 만약에 카페를 들어갔는데 뭘 전달하는지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는 카페라면은 입지가 좋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나 관공서 안에 있어서 경쟁업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상권 범위를 확보하고 있고 혹은 백화점이나 특수한 상권에 입점한 카페들, 그리고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에,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매장들은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비가 높아서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찾아가는 매장이기보다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의 매장들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런 매장들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롱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은 카페인에 대한 욕구예요. 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카페에 휴식을 취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카페를 공간을 활용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카페를 가죠. 1차적인 카페인에 대한 욕구는 저가형 카페들이 많이 채워져요. 이 고객들은 커피만 마시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빨리 나오고 많은 양의 커피를 주는 카페를 찾게 되죠. 저가형 카페들이 작은 평수지만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매장들을 많이 넓혀 나갔죠. 자신들이 어떤 고객을 타겟할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설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싸고 많은 양의 커피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근본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줬어요. 커피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로스팅한 커피는 블루보틀보다 더 맛있는데 나는 당연히 판매가를 더 높게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내가 더 비싼 생두를 쓰고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카페는 좋은 스페셜티 커피 회사의 커피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카페보다 더 높은 커피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파는 커피가 고객들로 하여금 맛있다라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요소들이 관여해요. 커피 본연의 맛뿐만 아니라 컵의 무게, 직원의 미소, 로고 디자인, 그리고 빵과 커피의 냄새 등 아주 다양한 부분이 이 한 잔의 커피가 맛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데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계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계를 사는 이유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죠. 저가 시계를 사면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롤렉스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이런 비싼 브랜드의 시계를 사는 이유는 시계를 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브랜딩을 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과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카페가,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카페를 창업하는 사장님이 얼마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제품, 인테리어, 서비스, 로고, 심지어는 폰트까지 잘 되는 카페는 자신이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를, 어떤 욕구를 채워줄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죠. 중요한 건 커피 맛이 아니에요. 외곽에 있는 카페들이 잘 되는 이유는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메뉴가 맛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고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쉬고 싶어하는 그 니즈를 잘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카페인을 판매하는 매장은 오피스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임대해서 오직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죠. 커피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데 모든 효율을 집중하고 최대한 많은 메뉴들을 메뉴판에 올려서 회사원들의 다양한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면 정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카페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구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더 고객의 기억 속에 남기도 쉽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